안녕하세요.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석사과정사학기 재학 중인 김상훈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논문은 세이프 드리머, 세이프 리인포스먼트 러닝 윗 월드 모델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ICLR 2024에 기재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제목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강학습에서 파생된 방법론들인 세이프 RL과 월드 모델을 결합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논문입니다. 각각 모두 제가 관심 있고 또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방법론들이고 최신 강화수 트렌드에도 부합하다고 생각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AI의 발전과 함께 대두되고 있는 이슈로는 AI의 세이프티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를 들면 도메인에서 사용자의 무리한 프롬프트, 예를 들면 마약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줘 이런 프롬프트에 대해서 LLM이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하는 등과 관련된 예시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이프티 문제는 강화학습을 활용한 제어, 즉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자율주행과 같은 문제에서 더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하지만 강화학습은 알고리즘의 특성상 세이프티를 보장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즉 강화학습의 실생에 활용해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효율적인 제어를 추구하는 것 외에도 세이프티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강화학습은 근본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제어나 행동을 보장할 수 없을까라는 의문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화학습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강화학습이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학습의 학습 원리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데요. 즉 강화학습은 에이전트가 행동을 하면서 인바이러먼트와 상호작용을 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의 합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 정책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럼 이 보상이라는 학습 신호, 피드백으로 어떻게 세이프티를 고려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두 번째 블렛에 명시된 것과 같이 보상을 디자인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RL 에이전트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시스템 효율성에 대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정량화한 지표와 그 행동이 세이프티를 위반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페널티의 합으로 보상 신호를 구성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리워드 디자인은 많은 강화서 어플리케이션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세이프티를 고려하는 방법일 뿐 알고리즘의 실제 학습 단계나 운영 단계에서 세이프티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게 제가 예시를 적어봤는데요. 만약에 두 가지의 보상 신호가 있을 때, 즉 R1은 세이프하지만 시스템 효율성에서 보상 1을 받고 R2는 언세이프해서 페널티가 있음에도 어, 시스템 효율성 보상을 3을 받아서 총 보상이 2로 더 높다면 에이전트는 R2 보상 신호에 의해 유도된 방향성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이프 RL이라는 방법론이 등장했습니다. 세이프 RL에는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문제를 컨스트레인트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로 정의한 후 이에 적절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것입니다. 강화학습의 배경 지식이 있으신 분은 기존 RL이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에서 정의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아실 텐데요. CMDP는 기존 MDP에서 세이프티와 관련된 페널티 코스트 C를 고려한 문제로 확장을 해서 포뮬레이션 합니다. 앞서서는 보상을 원래 오브젝티브와 세이프티 페널티의 가중 합으로 고려를 했다면 CMDP에서는 이를 분리해서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즉 JR 파이세타는 RL의 정책 파이에 의해서 산출되는 오브젝티브의 누적 합으로 RL은 이 값을 최대화하는 파이를 찾아야 합니다. 이때 파이는 안정정책 집합 파이 C에 속해 있어야 하는데요. 이 파이 C는 RL의 현재 정책에 의해서 산출되는 페널티의 누적 합이 스레시홀드 B
이하인 정책들의 집합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CMDP 하에서 RL은 보상의 누적합을 최대화하되 페널티의 누적합이 일정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는 정책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CMDP를 해결하는 세이프 RL 방법론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라그랑지안 송수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라그랑지 송수는 쉽게 생각하시면 앞서 정의한 보상의 누적합과 페널티의 누적합 중에서 RL 에이전트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지 밸런스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보시는 그림의 초록색 영역 밖을 현재 폴리시가 언세이프한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람다를 증가시켜서 RL 에이전트가 세이프티를 더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만약에 세이프 리전 안에 현재 정책이 있다면 람다를 줄이고 세이프티보다는 시스템의 효율성을 더 고려하도록 조절하게 됩니다. 일종의 가중치가 계속 어댑티브하게 변하면서 균형점을 맞추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를 프라이머 듀얼 어프로치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은 시스템의 효율성과 세이프티를 동적으로 고려할 수 있고 기존의 아래 방법론들에 쉽게 적용할 수 있어서 널리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론에도 내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페널티의 누적합의 기준이 B에 따라서 성능이 매우 달라지고 학습 과정에서 진동하는 등의 변동성도 커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B를 매우 작게 잡아서 세이프티를 매우 강제하도록 폴리시의 학습 방향을 설정하면 로컬에 빠지거나 학습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이 방법론 역시 세이프티를 100% 보장할 수는 없고 기준점 B에 따라서 바이올레이션 레이트가 매우 상이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좀 더 극복하고자 하는 모티베이션에서 방법론을 제안합니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스템의 효율성을 달성을 하면서도 세이프티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론을 디자인하는 것이 핵심 모티베이션입니다. 이를 위해서 월드 모델을 활용을 해서 RL 에이전트에게 일종의 프리딕션 또는 더 많이 통용되는 표현으로는 상상력을 제공을 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월드 모델은 RL 에이전트에게 현재 상태로부터 기인하는 미래 상태의 동력학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더 전역적인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론입니다. 이러한 월드 모델 방법론은 직관적으로도 매우 이해하기 쉽고 실제 우리 뇌가 작동하는 원리와 유사한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날아오는 야구공을 타자가 칠 때 타자는 방망이 바로 앞까지 왔을 때의 관측을 기반으로 배트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타자가 인지할 수 있는, 즉 투수의 손에서 공을 떠났을 때의 이미지로부터 공이 여기로 올 것이라는 예측을 기반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월드 모델은 이러한 메커니즘과 유사하게 작동하는 방법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드 모델과 세이프 RL을 결합한 본 연구의 프레임워크 작동 방식은 에이전트가 행동하기 전에 이 행동이 효율적이면서 안전성을 위반하지 않는지 먼저 상상해 본 후에 행동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프레임워크를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 그림 바탕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이프 드리머가 실제 뇌가 작동하는 원리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현재 관측을 기반으로 여러 가상 경로를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상 경로들 중에서 보상을 최대화하면서도 페널티는 적은 경로를 선정해 행동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환경과의 피드백으로 경로 판단 기준을 수정을 합니다. 네,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에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의 방법론의 핵심이 다 내포되어 있긴 하지만 좀 더 자세한 그림과 함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이프 드리머는 동작 방식이 크게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미지와 같은 옵저베이션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와 같은 비전 인풋은 고차원이기 때문에 레이턴트로 압축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레이턴트를 기반으로 다음 트레젝토리를 상상을 합니다. 지금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림에서는 세 가지의 가상 시뮬레이션 경로, 다음 경로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가상 경로들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보상의 누적 합과 페널티의 누적 합을 기준으로 가장 좋은 가상 경로는 무엇인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로를 기반으로 에이전트가 행동을 하게 되고요. 행동한 결과로 이제 인바이러먼트부터 받는 보상과 실제 보상과 페널티를 기반으로 가장 좋은 경로를 판단하는 기준을 수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수정할 때는 이제 라그랑드 승수를 이용을 해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행동한 결과가 언세이프했다면 세이프티를 더 고려하기 위해서 람다를 더 늘릴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람다를 감소시키는 형태로 알고리즘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세이프 드리머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개발적인 알고리즘 작동 방식은 거의 동일하고 차이점은 이제 온라인으로 동작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백그라운드에서 학습이 진행돼서 이제 동작을 할 것인지 차이점입니다. 온라인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과정이 실시간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백그라운드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과정이 사전에 진행이 되어서 오른쪽 그림에 같이 초록색 세이프 액터처럼 폴리시 자체를 미리 학습을 해두고 동작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 연구의 프레임워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환경에서 세이프티 짐의 성능을 테스트를 했는데요. 먼저 세이프티 짐 환경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 환경은 세이프 아래 알고리즘들을 테스트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환경인데요. 이 환경에서는 로봇이 비전 인풋을 기반으로 이제 목표 지점에 도달을 하거나 아니면 박스를 밀어 넣거나 버튼을 누르는 등의 태스크가 주어집니다. 이때 로봇이 이동을 하면서 환경 내 위험 지역에 진입을 하지 않거나 이제 물체에 접촉을 하지 않으면서 태스크를 수행해야 한다는 이제 세이프티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인 3개와 기존 벤치마크 4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7개의 벤치마크가 하나의 그래프에 제시가 되어 있어서 보시기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여기서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은 옅은 파란색의 드리머 V3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노랑, 빨강, 초록 세 가지를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상단은 에이전트가 얻은 보상의 누적 합이고 두 번째는 이제 페널티의 누적 합입니다. 세 번째는 이를 비율로 처리한 그래프입니다.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옅은 파란색의 드리머 V3가 가장 높은 대체적으로 가장 높은 보상의 누적 합을 달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세이프 드리머가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드리머 V3는 높은 보상을 달성을 하긴 하지만 페널티의 누적합도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세이프 드리머는 매우 낮은 페널티의 누적합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태스크마다 차이는 있지만 세이프 드리머는 드리머 V3에 비해서 이제 대등한 퍼포먼스를 달성을 하면서도 세이프티 면에서는 거의 니어 제로 바이올레이션을 달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로보틱스 환경 외에도 차량 주행 환경에서도 결과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논문의 메인 결과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논문의 어펜딕스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포뮬러 1이라는 F1 주행 환경에서 세이프 드리머와 이제 드리머 V3 두 가지를 비교한 결과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결과와 이제 마찬가지로 세이프 드리머는 드리머 V3와 대등한 퍼포먼스를 달성을 하면서도 이제 훨씬 더 낮은 세이프티 바이올레이션을 기록을 했습니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세이프 아래 방법론 중에서 라그랑지 승수를 확인하는 라그랑지안 방법과 월드 모델을 결합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여 기존 방법론들 대비 대등하거나 더 우수한 성능을 도출하면서도 니어 제로 바이올레이션을 달성을 했습니다. 저자들은 본 연구의 프레임워크의 한계로는 이제 제시된 프레임워크를 태스크별로 다 따로 학습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학습하는 과정에서 파라미터 설정이나 계산 자원이 많이 든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러한 한계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본 논문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이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제한된 프레임워크가 이제 로보틱스나 주행 환경 등에서 니어 제로 바이올레이션을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가장 초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환경에서 강화학습의 실제 세계에서 활용이 되려면 특히 주행과 같은 제어에서는 세이프티를 100%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논문에서도 인트로에서 이를 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에서 제시된 결과가 100% 제로 바이올레이션이 아니라 니어 제로 바이올레이션이라고 한다면 이게 실제 세계에서 활용 가능한지 등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이프 아래 방법론 중에서 이제 외부의 NPC를 기반으로 한 외부 컨트롤러를 기반으로 세이프티를 완전히 보장하는 하드 컨스트레인트 방법론들이 있는데요.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로보틱스나 주행 환경과 같은 제어 환경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이프티를 완전히 보장을 하는 하드 컨스트레인트 방법론이 더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연구에서는 퓨처웍스로 제가 앞서 초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AI 도메인에서 가장 핫한 분야인 LLM에서 세이프티를 어떻게 고려하는 것이가 이제 중요한 이슈인데 제한된 프레임워크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적용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백그라운드 설명드릴 때 참고한 그림에 대한 레퍼런스입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